자, 개념원리 수학2 수업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74쪽에 있는 도함수라는 걸 할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계수를 공부하다 보면 생기는 되게 우리가 왜 이런 거를 일일이 하나씩 체크해야 되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거냐면 함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 순간 변화율이 궁금한 거야. 그게 미분계수거든?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 h분의 1 더하기 h분의 그 식을 세워서 그걸 구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랑 또 얘를 체크하고 싶어. 여기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려면 그 값을 또 이 값을 체크를 해서 뭐 1 더하기 h분의 뭐 어쩌고저쩌고까지 또 구해야 돼. 그럼 이 점에서 또 그걸 또 구해야 돼. 이렇게 미분계수는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한 점에서 하나하나씩 그 복잡한 계산을 다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함수를 배울 거야. 그 함수의 이름을 도함수라고 해. 이 도함수는 실제로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미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수투의 옛날 이름은 미분적분이야. 미적분. 그런데 이 미분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뭐 속도 아니면 어떤 함수가 순간적으로 변하고 있는 정도, 그걸 미분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어. 함수가 있는데 내가 딱 이 점에서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 상태를 보고 싶은 거야. 뭐 변화하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아니면 순간적인 변화율이 얼마인지 뭐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체크하고 싶어.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변화율,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체크하는 것, 그걸 미분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함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원래 알고 있는 함수가 있어. 원래 알고 있는 함수를 그냥 fx라고 할게. fx를 미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그렇게 미분한 함수를 도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 도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f'x라고 써. 앞에서 비슷한 거 많이 사용했지? f'a는 a에서의 기울기였다면 f'x는 fx를 미분한 걸 f'x라고 하고 이 반대 방향으로 하는 이 과정을 적분이라고 한다. 즉 이후에 배울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 관계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미분하는 함수를 구할 건데 이렇게 미분된 함수를 도함수라고 하는데 이 도함수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도함수는 이름이야. 미분된 함수.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바라보라고. 미분된 함수. 한 번 미분한 함수. 그걸 도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의 또 다른 표현법, 의미는 기울기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 기울기 함수라는 거는 그 함수에 3을 집어넣으면 3에서의 기울기가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4에서의 기울기가 나와. 그래서 그냥 이 도함수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상수 함수처럼 어떠한 이름인데 한 번 미분이 된 함수이며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구나. 기울기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도함수를 구할 거야. 그럼 이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상식 몇 가지만 알려줄게. 이 한 번 미분한 걸 점 하나를 찍어. 그래서 읽을 때는 f'x라고 하고 혹시나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할 수도 있잖아. 이거를 이계 도함수라 부른다. 이계 도함수. 그럼 한 번 미분한 함수는 일계 도함수야. 한 번 미분했다, 두 번 미분했다. 두 번 미분했다는 수학2 과정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뒤에서 설명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얘를 알면은 생각보다 구하기 쉬운 애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이러한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fx를 한 번 미분했다는 f'x라고 표현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거 말고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더 있어. 그 표현법을 설명을 한번 해줄게. 그 도함수의 표현법은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 했던 fx를 한 번 미분했다니까 f'x라고 쓰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 fx라고 하지. 그러니까 y'이라고 써도 이게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한 번 점 찍으면 그게 그냥 한 번 미분된 식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표현법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보통 분수를 읽을 때는 dx분의 dy라고 읽지. 얘는 그렇게 읽지 않아. 얘는 위에서부터 읽어. dy, dx.
이 dy dx는 어떤 의미냐면 위에 있는 i가 y를 x로 미분했어요 라는 의미다. 위에 있는 i를 아래에 있는 i로 미분했어요. 그러면 f'x, y'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쓰냐? 여기가 xy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는 x인데 여기가 뭐 다른 문자일 수도 있잖아. 누구를 누구로 미분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현으로 dy dx를 쓴다. 그럼 이 dy dx가 되면 y랑 같은 게 fx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 dfx dx라고 써도 되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fx 쓰면 너무 위쪽이 무거워. 그래서 이때는 fx를 이렇게 아래로 나눈다. 그러니까 그 dfx dx야. fx를 x로 미분했어요. 이러한 것도 하나의 표현법이 되니까 여러분 이 표현법을 확실하게 좀 외우세요. 그런데 여기서 좀 상식 하나만 좀 알려주면, 아니죠? 이거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이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한 번 미분된 함수인 도함수의 정의가 뭐냐? 도함수의 정의는 이거야. f'x는 리미트 h로 할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도함수의 정의다.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아니다, h 안 할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x 차이라는 거야. f 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 그런데 또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냐면 리미트, 자, 이 표현법은 잘 사용하진 않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써도 돼. 그러면 이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한없이 0으로 가. x의 차이가 한없이 0으로 가면 y의 변화량도 한없이 0으로 가. 이렇게 한없이 0으로 간 이 델타 대신에 엄청 작은 값이란 의미에서 dy dx라고 쓰는 거다. 델타가 그리스어로 이거야, 이거 델타. 근데 이 델타는 그냥 차이를 말하는데 얘가 한없이 0으로 가서 엄청 미세하게 작은 그 차이를 d라고 쓴다고. 디퍼런스, 차이. 그래서 dy dx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그 말이 시작된 거는 이런 개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게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정의식 자체가 되게 복잡하지. 그런데 그 복잡한 정의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미분하는 방법 가르쳐 줄 거야. 그 미분법은 공식은 딱 4가지다. 이 4가지 미분법은 니네가 완벽하게 외워야 돼. 자, 첫 번째 미분법. 상수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다시 뒤에서 증명해 줄게. 첫 번째 미분법은 y는 c라는 상수함수가 있어. 내가 얘를 미분할 거야. 그러면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 외워버려. 상수를 미분하면 0이야. 이제 미분을 해야 돼서 증명을 좀 더 해줄게. 두 번째,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xn제곱 하나만 정의하면 나머지 다 정의가 되거든. xn제곱을 미분하면 공식 좀 복잡해. n 앞으로 내리고 x에 n-1이야. 외울 수 있겠지? 지수 한 번 곱하고 지수 하나 차수 내리는 거야. 이게 두 가지 공식.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서 책에 보면 이거 하나 나왔어. y는 x인데 얘를 미분하면 1이다 하나 나왔거든. 이거는 왜 나왔냐면 이거 쓸 때 조금 헷갈릴까 봐 알려준 거야. 자, 미분한 거야. 이게 얘를 한번 보자. 이 공식으로 써도 돼. 그러면은 y는 x면 y'은 얘가 사실 1제곱이잖아. 1이 앞으로 내려와. 그리고 차수를 하나를 내려 0이 되는 거지. x의 0제곱은 1이지. 그런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책에서 나와 있는데 따로 우리가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공식이야. 요 두 가지 일단 확실하게 외워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왜 성립하냐면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줄게. 증명은 아까 내가 적은 그 도함수의 정의식으로 증명을 해. 그 정의식은 f'x는 리미트 h 0일 때 h분의 f, 여기는 x다. 이게 정의거든? 이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게. 첫 번째, 이거 상수함수
여기서 fx는 c다. 그럼 이거를 미분계수의 정의식으로 적으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근데 이거 쓰다 보면 너희가 느끼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쓰는 게 내가 되게 자연스럽게 쓰잖아. 그건 난 많이 써봐서 그런 거야. 근데 너희는 막상 쓰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썼더라? 자연스럽지 않지. 그거는 많이 안 써봐서 그래.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그 상황에서 fx 더하기 h야. 그러면은 이게 fx 더하기 h인데 어차피 상수함수지. x 더하기 h 해봤자 상수야. 빼기 fx야. fx 상수잖아. 상수야. 그러면 0이 되는 거야. x가 없어. 그래서 미분하면 0이 된다. 두 번째 xn제곱. 얘는 좀 복잡해. 얘를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 그럼 f'x는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 그 x가 xn제곱이잖아. 근데 내가 구하는 정의식은 그 x 자리에 x 더하기 h를 대입해야 돼.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hn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f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라고. fx 더하기 h는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 빼기 fx야. 식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너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네모 n제곱 빼기 세모 n제곱의 공식을 알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수학상에서 했는데 수학상에서 물론 좀 심한 문제를 푼 친구들은 했을 거야. 그런 문제 안 푼 친구들은 처음 봤을 수도 있어.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모 빼기 세모 엠마1 엠마2 세모 하나 엠마3 세모 둘 세모.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문자를 두 개를 곱해서 이게 1제곱이잖아. 다 엠마 1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엠마 2야. 더하기 세모의 엠마 1. 이게 미분 그 인수분해 공식이야.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얘를 나눌 거야. h분의 이게 괄호로 볼게. 괄호 빼기 괄호. 여기서 이걸 빼면 h만 남아. 중괄호 앞에 거 n마 1제곱 더하기 앞에 거 n마 2제곱에 뒤에 거 한 번 앞에 거 n마 3제곱 뒤에 거 두 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 얘 한 번, 얘 n마 2번 여기에 x n마 2번 잘리지? 더하기 뒤에 거 n마 1번 이렇게 정의가 된다. 식을 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약분돼. 그럼 얘를 계산하잖아. 그럼 h가 0으로 가.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xn제곱, xn마 1제곱이야. 여기 h 0으로 가면 xn마 2제곱인데 하나 더해서 xn마 1제곱이야. 다 xn마 1제곱이 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개냐? 이게 n개인 거지. n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사실 여기가 얘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x 0제곱 있는 거지. 0제곱, 1제곱, 2제곱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0에서 n마일까지는 n개야. 1부터 n마일까지가 n마일 1개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n 곱하기 x의 n마일이 된다.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우리가 배우는 공식인 거야. 그럼 이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는 미분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미분을 할 때는 이것과 추가로 추가되는 공식이 좀, 그러니까 추가되는 공식, 추가되는 방법이 좀 있거든? 그 방법만 여기 같이 계산을 해줄게. 설명을 해줄게. 추가되는 방법은 이렇게 둘이 더해진 애들을 내가 미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로따로 하면 된다. 첫 번째 공식이야. 그러면 이게 등식의 성질로 바라봐도 돼. 이게 참이 되는 등식이라면 양변을 다 미분해도 참이다. 그 다음 빼기도 마찬가지야. 빼기 인식을 내가 이렇게 미분해. 그럼 이거는 따로따로 빼기, 그러니까 미분해서 뺀 거랑도 같다. 하나하나 그냥 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걸 내가 미분해. 그럼 이게 y'이거든? y'은 k는 그냥 두고 f'x가 돼. 숫자는 그 뒤에 것끼리만 미분하면 돼. 그러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미분을 할 거거든? 연습 한번 해보자.
얘를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하면 된다고. 그대로 한 번에 적으면 되는 거야. 얘를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내려와. 3x의 제곱이야. 얘를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내려와. 그래서 얘가 마육이 된다. x의 1제곱이야. 상수항을 미분하니까 사라지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하나만 더 해볼까? 내가 얘를 미분할 거야. 그럼 얘가 앞으로 내려와. 그러면 앞으로 내려오면 개수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을 이 미분하면 1이다. 알겠지? 이제는 미분을 하면 되니까 미분법을 활용해서 우리는 미분할 거야. 알겠지? 이거 이용하면 이제 앞으로 문제가 좀 쉬워져. 자, 결론으로 말하면 난 미분 공식 2개 가르쳐 준 거야. 나머지 2개 알려줄게. 세 번째 배우는 게 고분 미분법인데 그거 75쪽 제일 위에 있는 거다. 하는 김에 여기서 그냥 하고 증명해서 나갈게요. 이 고분 미분법은 어떤 거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된 함수가 있어. fx, gx야. 내가 이렇게 둘이 곱해진 아이를 미분하고 싶어. 그럼 미분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기냐.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야. 그러면 얘를 그냥 아싸리 다 전개를 해서 한 번에 해줄 거 아니면 둘이 곱해진 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는 따로따로 해줘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앞 미분이야. 뒤에 거 곱을 앞에 거 곱, 뒤에 거 미분이다.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배울 거냐면 미그 금이 미분 그냥 미분. 알겠지? 그러니까 순서가 얘가 있으면 얘 미분 그냥 미분. 이해했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돼. 자,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다 공식이 있어. 근데 얘는 패턴이 같아서 패턴에 오는 거야. 3개짜리 미분하잖아? 어떻게 되냐면 미금이 미미그야. 첫 번째 거 미분하고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세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 다 곱해. 그러면은 f'x 나머지 다 곱해. 이번에는 g를 미분해. 나머지 다 곱해. 이번엔 h를 미분해. 이게 3개짜리 미분하는 거야? 그럼 4개짜리도 할 수 있지? 그러면 이런 공식이 왜 생기냐면 그걸 증명을 해줄게. 이 증명하는 과정도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 얘를 미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 함수가 그냥 y는 fx, gx인 거야.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이 y는 fx, gx란 이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시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두는 거야. 여기 그냥 미분계수의 식으로 세울 거니까 x라고 봐. 도함수의 식을 세울 거라서 여기는 그러면은 이 차이를 h라고 둘 거니까 x 더하기 h라고 두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기울기 구한 상태에서 리미트 때려버리면 이게 미분계수,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가 된다.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한번 써볼게. 리미트 h 0으로 보내. 분모는 h야. 그런데 이거의 기울기는 이 값은 이 x자리에 얘를 대입한 거지. 그럼 이게 fx 더하기 h, gx 더하기 h가 되는 거야. 그리고 x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그럼 이게 fx, gx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의 미분계수의 공식이다. 그런데 얘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예쁘게 정리할 거야.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해.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일단 h분의 하고 식을 변형을 할 건데 식 변형할 때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거의 그 일맥상통하다. 식 변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식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어야 돼. 우리의 목표는 얘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되게 애매하게 있잖아. 그래서 얘로 묶어서 얘를 활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 그렇게 일단 변형을 할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얘로 묶어. 그 다음 먼저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냥 내 맘대로 만들어준 거야? 그럼 식이 달라졌잖아. 달라진 걸 마지막에 다시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된다고. 그럼 달라진 건 빼기 fx 이거 둘이 곱했잖아. 그러니까 같게 해주려고 더하기 해줘. 이거를. 그럼 여기까지 달라지지 않았지. 거기 마지막 안 적은 얘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 이 상태에서 두고 한다. 식 변형 해줄게. 일단 변형이 됐긴 했는데 좀 헷갈리니까 뒤까지 다 정리하고 다시 적을게.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적냐면 리미트 따로 적을 거야. 원래는 따로 적을 필요 없는데 헷갈릴까봐 따로 적은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다 fx로 묶이지. 그럼 남는 게 g, x 더하기 h 빼기 gx가 돼. 자, 여기서 한번 구해보자.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니? 이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게 뭐야? 그치, 이게 f'x야. 그래서 f'x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미그 의미에서 미가 나왔다. 그 다음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도 h가 0으로 보내줘야 되지. gx가 나오는 거야. 미그 뿔 얘가 뭐게? 얘 g'x지? 그러니까 미그 g'x 미 해서 나오는 공식이야. 이걸 해야 니네가 복잡한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풀 수 있어. 유도하는 게 왜 굳이 유도를 해주지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문제 변형해서 니네가 무언가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다. 니네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안 되면 문제라도 만드는 거를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게 세 번째 공식이야. 미그금이. 자, 이제 마지막 공식 합성함수의 미분법인데 이거는 책에 언급이 없어. 언급이 없고 대신 그 합성함수의 고배 미분법에 3번에 나온 거 있지. 그거다. 그걸 설명해 줄 거야.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수학2에서는 따로 그냥 언급은 하진 않아. 하지만 수학2를 배우는 아이들은 거의 다 배우는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F합성 GX가 있어. 이게 어떤 함수야. 내가 얘를 미분하고 싶어. 얘를 미분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일단 겉을 먼저 미분해. 그러니까 얘를 건드리지 않고 F만 먼저 미분하는 거야. 그게 F'GX야. 그러니까 밖에 것만 미분하는 거야. 안은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겉미분이라고 할 거야. 겉을 미분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얘도 미분할 거야. G'X. 이걸 속미분이라고 할 거야. 합성함수 미분법은 겉을 먼저 미분하고 속을 먼저 미분해. 실제로 이게 너희가 훅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예를 좀 들어줄게. 자, 이게 어떤 거냐면 EX야. EX 플러스 왜 7제곱 있어? 얘를 미분을 할 때 얘는 사실은 X 7제곱에 얘가 들어간 개념이야. 그러면 미분할 때 얘를 그대로 둬. 그리고 미분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겉을 먼저 미분해줘. 그러니까 네모의 7제곱을 미분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면은 7이 앞으로 내려와. 그리고 안에 있는 네모는 그대로야. 그리고 얘는 6제곱이 돼. 이게 겉미분이야. 알겠니? 안에 거를 그냥 변수로 보고 미분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다른 변수로 치환하면 헷갈려. 그래서 그냥 네모로 보고 그냥 하는 거야. 겉미분. 그리고 나서 얘도 미분을 해줘야 돼. 얘를 미분하면 2지. 이게 속미분이야. 이해했니? EX 프로를 미분하면 얘 2 상수 사라지니까. 그래서 결과가 14의 EX 프로의 6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다. 그러면 책에서 이걸 공식처럼 나왔어. 책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적을게. fx n제곱이라고 나왔어. 책에서는 얘를 미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니네 이해할 수 있잖아. 겉미분을 해. 얘를 네모로 보고. 왜냐 앞으로 내려와. 차수 하나 줄여. 그리고 얘를 미분해. 이렇게 미분하는 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다. 그래서 이 미분 방법까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방법에 의하면 우리는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얘를 만드는 방법은 아까보다 훨씬 더 쉬워. 얘가 Fn의 GX라 가정을 하자. 내가 얘를 미분하고 싶어. 그 미분하는 과정은 아까처럼 증명을 해야 돼서 여기를 X라고 보고 여기를 X 더하기 H라고 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울기를 식으로 만들어서 이 기울기를 미분계수의 형태로 나타낼 거야. 그렇게 나타내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그 h가 0으로 갈 때 차이가 h니까 h분의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 다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평소에 배웠던 미분계수랑 꼴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정을 해주냐면 이렇게 만들어. 일단. 그리고 나서 미분계수가 되려면 말해줬잖아.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g에 x 더하기 h 빼기 gx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얘를 만들어주면 식이 달라지잖아. 얘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 f에 대한 미분계수야. f에 대한 미분계수인데 안에 gx가 있는 거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걸로 다가가고 얘를 미분하니까 f'(gx가) 되는 거고 여기는 니네가 리미트 씌우면 g'x인 거 알지? 그래서 겉미분, 속미분 형태가 나온다.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해 준 거 우리 책에 이런 과정이 없어서 뒤에서 이거 유도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문제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해 준 거고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모든 미분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미분 가능성에서 배웠던 미분 가능한 조건도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해진다. 미분 가능한 조건도 앞으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첫째 그 연속 여부를 확인해. 그 다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체크하면 되는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미분계수의 정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 때릴 거야. 그럼 뒤에 문제를 보면 딱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이거는 그 나머지 정의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 그 나머지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등식을 다 미분해도 어차피 달라지진 않아. 그래서 나머지 정의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해줄 건데 하나만 좀 잘 기억하자. 만약에 fx가 x마 알파의 제곱이었어. 그리고 qx야. 얘를 어떻게 미분하는지를 좀 보여줄게.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게? 이거는 여기도 x에 대한 식이고 이 qx도 잘 모르지만 x에 대한 식이야. 이거는 미그금이 합성함수 그 고브 미분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럼 얘 미분하면 뭐게? 2. 아니야.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서 겉미분, 속미분을 해줘야 돼. 이게 겉미분이야. 그 다음 얘를 곱해주면 얘를 미분해주면 1이지. 속미분까지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왼쪽을 미분한 거야. 그 미 이렇게 미분이 되거든. 자, 이걸 왜 설명해 줬냐면 이 상태에서 보면 f 알파는 얼마니?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얼마냐고? 0이지. f 알파는 0이야. f 프라임식이지. f 프라임 알파는 얼마니?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0이지. 니네가 이거 하나만 기억해. 만약 우리가 구하는 식에서 x마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때의 특징은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다. 반대로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 이거 완전 꿀팁이야.
지금은 별 쓸모가 없지만 나중에 뒤에서 뭐 접선의 방정식 할 때 굉장히 꿀팁으로 사용할 거라서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때 특징이야. 그래서 이것 좀 잘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럼 유형 한번 설명 한번 해줄게. 이거 다 계산하는 문제라서 되게 복잡하지 않아서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거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해.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미분하면 돼. F'X는 이거 미그금이 미분하면 이 미분하면 할 수 있지? 뭐게? X뿌리 미분하면 얼마냐고. 1이지. X 미분하면 1이고 2 미분하면 상수가 사라지니까 1이야. 그냥 얘 미분하면 2x 마삼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이게 미분 때리고 F'1이면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된다. 알겠지?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아.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푸냐면 fx를 알고 있어. 근데 f'도 섞여 있잖아. f'을 먼저 해봐. 3ax 제곱 더하기 b야. 그럼 이 상황에서 f'0이 마일이래. 0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니까 b가 마일이지. f'1이 오래. 1 집어넣으면 3a 마일이니까 여기서 a가 또 나와. 그러면 마지막에 a랑 b를 구했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c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단순 계산하면 되니까 좀 소공할 거는 빨리빨리 할게. 자, 문제는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운 미분계수는 무용지물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미분계수는 이렇게 어떤 걸 구하는 곁가지로 등장해. 그러면 니네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 해석하는 방법? 여기서 여길 뺀 건 2h지. 얘가 2h가 돼야만 얘는 미분계수가 된다? 식이 달라졌잖아. 2를 곱해줘. 그럼 이 네모친 건 뭐야? 2까지 생각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 그치. F'2지. 미분계수에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너네 이거 안 되면 망한 거야. 다시 보라고. 앞에 2를 곱했지? 즉, 이 문제는 이 F'2 구하는 문제야. 그럼 이 F'2를 구하려면 얘를 미분해서 F'X 구한 다음에 2 집어넣어서 2배 하면 돼. 알겠지? 계산 너희가 알아서 하고. 11번. 11번은 식 해석하는 문제거든? 자, fx식 이거야. 그러면 얘를 봐야 돼. x가 2로 가는 거는 한없이 이게 지금 0으로 가니까 한없이 2로 다가가는 개념이야. 그리고 이 구조가 x 빼기 2, x 빼기 2지. 미분계수의 구조야.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 얘가 뭐야? 그치, F'이지. 문제에선 F'이가 14라고 조건을 줬어. 이해했지? 그 다음 얘도 해석해야 돼. 얘는 해석하려면 x 마일과 x 뿌릴 분의 1로 나눠서 해석을 해. 인수분해서. 얘가 뭐야? F'1이지. 근데 x가 1로 가니까 여기 2분의 1이야. 2분의 1 F'1이 마 2인 거지. 그래서 F'1이 마사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얘를 미분해서 2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 구하면 돼. 자, 다 비슷비슷한 문제로 빨리빨리 넘어갈게. 자, 요건 니네가 외워야 돼. 우리가 구하는 함수식에서 분모랑 분자의 관계에서 분모는 평범한데 분자가 되게 복잡하거나 되게 장황하거나 긴 경우가 있어. 그럴 땐 다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분자를 이름을 붙여. fx라고. 그러니까 상체 하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래랑 위가 있는데 위가 무거울 때는 그냥 다 이름을 fx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이런 문제는. 근데 문제가 이건 책이랑 내가 푸는 방법이 다르다. 책은 앞에 2개만 이름을 붙이는데 나는 그냥 다 붙이는 거야. 헷갈리니까 다 붙여 그냥. 그럼 그 상황에서 식을 적을게. 리미트 x가 1로 가 x마일분의 fx야. 근데 뭔가 허전하지 않아? 뭐가 필요하지 않니? 뭐가 필요하니?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그치. 빼기 F1이 있어야 되지. 야, 근데 F1이 얼마게? 고민할 필요 없어. 0이야.
왜냐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자동적으로 분자가 0으로 가겠지. 내가 얘를 fx로 붙였으니까 얘 1 집어넣으면 0이겠지. 확인할 필요 없어. 물론 확인해야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f'1이지.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f'1이 12일 때 n 구해주세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f'에서 내가 이름 붙인 거야. 니네가 문제 풀 때는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뭐야? fx가 없는데 어떻게 f'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름 붙인 거지? 그래서 f'x는 뭐야? 미분하면 n 앞으로 내려와. nx에 n-1 뿌리야.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f'1을 구하니까 1 집어넣으면 n이지. n 뿌리가 10이야. 그걸 이용해서 n이 10인 거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볼게. 여기는 좀 쉬워서. 필수제 13번.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냐면 예전에는 이거 되게 복잡하게 해서 풀었잖아. 앞쪽 문제도 지금처럼 풀어. 이제 그러면은 니네 숙제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어떻게 하냐? 일단 얘는 연속한지 체크를 해야 돼. 연속한 건 어떻게 체크해? 그렇지. 여기에 1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은 걸 확인하면 돼. 1에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1에서 달라지니까 여기 1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 1 집어넣은 값이 같으면 연속한 거야. 이게 연속하니까 같대. 그러면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4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왼쪽 미분계수랑 오른쪽 미분계수를 체크하면 돼. 그럼 그냥 차라리 F'X를 니네가 구해버려. 따로 적으라고. 얘 미분하면 6X야. 얘 미분하면 A지.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6X고 1보다 작을 때는 A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1에서의 미분계수는 1보다 클 때니까 얘가 우미분계수라고. 여기 1 집어넣게. 그게 6이야. 좌미분계수는 여기에 1 집어넣은 값이야. A야. 그래서 A가 나오고 B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미분 가능하니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같다. 미분한 거에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같다.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거 은근히 못 푼다 니네가.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혀서 그래. 그래서 미분 가능 조건까지 명확하게 좀 외우세요. 자, 이 다항식 아까 이거 잠깐 설명해 줬지. xy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잖아. 얘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조건이 뭐라고? 얘가 fx라고 할 때 이거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조건은? 그치. f가 0이고 그치. 프라임이도 0이야. 그거를 미리 외우고 있으라고. 처음부터 미분해서 구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미분해서 찾아버려. 그렇게 안 하면 아까 내가 증명한 것처럼 QX 만들어서 되게 복잡하게 풀어야 돼.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수학상에서 풀 수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수학상을 넘어간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을 배우는 그 이후에서는 이러한 나머지 정리 문제는 완전 껌이야. 미분하면 되고, 모르면 다 미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학상으로도 풀고 미분으로도 한번 풀어줄게. 수학상은 이걸 어떻게 푸냐면, 수학상에서는 x 10제곱 마이를 x 마일의 제곱으로 나눈 몫을 qx라고 해. 나머지는 몇 차지? 1차. 그럼 1차는 ax 플 b라고 둬. 그 상태에서 어떻게 풀었지? 그 다음 어떻게 풀었지? 그냥 감으로 말해봐. 1 대입하지. 그럼 1 대입하면 왼쪽이 0이잖아. 그럼 여기도 0 돼야 돼. 그럼 1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0이라서 여기서 b가 마이인 게 나와. 이렇게 했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a로 묶어. 여기까지 그 전에 했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x 마이를 묶어. 그러면 남는 게 이렇게 돼.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지.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잠깐 증명해 줄 때 이 공식 써줬는데 얘를 인수분해 하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마일 x 9제곱 x 8제곱 x 7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 상태에서 얘를 약분한다는 아니야. 얘는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분하면 안 돼. 그냥 둘이 비교해서 푸는 문제다. 얘랑 얘랑 같다. 그럼 얘랑 얘랑 같으니까 x 1 집어넣어 다시 여기다.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 10이야. 항이 10개다. 1차부터 9차까지 상수항이 있으니까 1 집어넣으면 a야. 그렇게 a가 10이고 b가 마십인 게 나와. 수학상은 이렇게 풀어.
그런데 이 앞으로 우리가 미분을 배운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 거냐면 미분 이렇게 푼다. 똑같이 도.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1 집어넣기까지 맞아. 1 집어넣어서 우리 A 더하기 B가 여기 거 구했잖아.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미분해. 그냥 여기서. 등식일 때만 미분할 수 있어. 방정식은 그러니까 참인 등식만 미분할 수 있어. 방정식은 미분해서 풀면 안 돼. 미분하면 10x의 9제곱. 상수항은 사라져. 얘 미분하면 2x말 그냥 미분이야. 근데 어차피 qx는 사라지긴 한다. 플러스 얘도 미분하고 얘도 미분해. 얘 미분하면 a야. 얘 미분하면 0이고 식을 이렇게 둬. 이 상태에서 x 1 집어넣는 거지. 그럼 x 1 집어넣으면 10은 어차피 이 qx 짜투리는 다 사라진다. a야. 그래서 a가 10이니까 b가 마심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수학상으로 푸는 방법도 미분부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될 도함수거든요. 근데 물론 걱정되는 건 84, 85가 되게 어려워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이걸 좀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건 여러분이 좀 꼼꼼히 해보고 사실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공식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 하면서 한 번에 설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그 86쪽에 가장 마지막 문제 있죠. 88번. 그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책에서 아까 내가 합성함수 이분법으로 증명하는 건데 책에서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내가 그냥 대신 여기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간접적으로 증명한 걸 내가 디테일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증명해 준 거야. 내가 그냥 증명한 거 보고 이건 하지 마.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숙제로 좀 해오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